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24시간 무료 요양원의 존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라졌어. 아들을 만나러 집에 가서 삼색 낮잠을 자고 있는 허름한 아내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합니다. 너를 내려다보는 내 옆으로 와줘.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나에게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어머니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고 입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먹잇감을 몰아넣는 짐승처럼 내 친척들은 눈물을 흘렸다. 갑작스럽게 선물을 떠나서 슬펐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분은 시어머니뿐이다. 그는 계속 나에게 다가와서 비꼬는 말을 한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입에서 침을 뱉으며 나를 공격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계였어. 옆에 앉은 남편은 그런 잔인한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혼내며 나를 위로해 주었나 보다. 나는 그녀가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듯이 나는 당신이 내 수입을 짜내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저도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했어요. 남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무감정한 기계 같았어요. 그 표정에서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최소한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지만 내 바람은 가차없이 거절당했다. 날아갔다. 무슨 일이야. 불만스러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떠나셔도 됩니다.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면 너 같은 아기를 데리러 갈 곳이 없었을 것이다. 남편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라. 마치 낯선 사람인 것 같았고 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두 사람은 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폭소를 터뜨리며 웃었다. 시어머니는 배를 잡고 웃고 있고 남편은 나를 비웃는 듯 입을 비틀며 가리키고 있다. 마치 증오를 품은 것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에 괴로워한다. 집을 떠나다 시아버지를 끝까지 배웅하고 싶었는데 허락해주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5분 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말과 행동을 번복하려 했다. 그들은 당황하며 나를 찾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비난하면서 나의 이름은 곤도 미치야. 35세.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이고 전업주부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졸업 후 바로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 회사를 창업해 인턴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회사를 창업하자마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회사는 6년 만에 상장됐다. 나는 회사를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켰다. 그 순간 뭔가를 먹었다는 비난을 받았고 지인이 즉시 훌륭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근거 없는 일이었다.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라이징 스타의 벤처기업에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두려웠고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모든 것을 잃어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식품사고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회사입니다. 저는 청소 아르바이트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만큼만 벌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청소는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지만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내 인생은 망가졌다. 너무 엉망이어서 인류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청소하는 동안에는 내가 담당하는 곳의 청소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지금은 남편이 된 다이스케와 회사에서 말을 너무 잘했어요. 우연히 회사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만나. 저는 단번에 남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말투가 부드럽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치타, 첫 데이트에서 제가 남편에게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중지 미치오 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집만 잘 챙기세요. 좋은 욕조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늘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패턴에 끌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본성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벤처 회사를 차렸어요.
공익을 거듭한 여성 대통령의 과거를 갖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한계를 깨달았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경력에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가속화됩니다. 나에 대해 변호와 괴롭힘이 자존감 충족의 수단이 된 남편의 캐치프레이즈는 언제나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해라. 모든 요리는 완벽해야 한다. 보세요. 여기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주부라서 자존심이 보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쉬지 않고 청소하세요. 그분은 항상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셔서 내가 그분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청소를 계속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먹었다는 의심으로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고 사회를 판단하는 능력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전업주부로 인정받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가사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못하는 가난한 아내. 오늘은 또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저희 집이 가깝고 집안에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십니다. 구석구석을 확인하여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언뜻 보기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시어머니에게는 아직도 그 모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녀는 아름다웠고 자라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고 회사를 확장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에 대한 질투와 지나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가까이서 보고 제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렇게 나쁜 놈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엄마는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뿐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긍정할 것이다.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결혼 때부터 돌봐온 시아버지의 돌봄이었다. 나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 나는 잠잘 때 외에는 늘 시아버지를 챙겨준다. 껴안으면서 급하게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를 하느라 지쳤습니다. 있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간병 침대가 있는 방을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 정상에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시아버지께서 서운해하실 것이다. 버릴 거니까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평일과 공휴일에는 시아버지를 돌보러 다녔습니다. 상관없이 불려간의 반면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미용실과 미용실에 돈을 쓴다. 하지만 특히나 나이에 맞춰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결국 매일매일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한 골판지 상자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쌓여 있다. 시어머니께서 구매에 만족하시고 시간 되면 열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좀 보세요. 엄마. 거기 가는 동안 매일 간호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우미를 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때요? 엄마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유를 잡아내셨어요. 다이스케의 돈으로 살아가는 실직한 아내는 이런 비싼 물건을 자주 제한할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이라면 무료로 볼 수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상한 제안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사치품을 위한 돈은 시아버지의 저축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그런 사치품에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어머니와 싸워서 또 말썽을 피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에도 나는 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믿을만하다.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자 변호사인 나츠미 이모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인연이란 참 이상한 일이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나츠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식사 준비를 해야 했을 때 나츠미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해도 지인으로부터 훌륭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누가 맛이 어떤지 말해도 겁이 나더라도 조용히 나를 따라오는 나츠미 씨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미키요. 나는 내 자산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왔고 그것들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돈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불필요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나츠미는 변호사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고 돈도 풍부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괜찮아요.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때 그녀는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는 그리고 내가 그곳을 떠날 때 몰래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있어요. 네. 예정대로요. 간헐적으로 자산이 손에 좋다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나는 이전에 나츠미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시간 그는 한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지하고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점으로 나츠미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사이지만 어렸을 때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과거가 있다. 저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저를 속이고 외동딸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았던 것 같다. 나츠미는 공허한 삶으로 가득 찬 먼 눈빛으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는 여자 같아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도와준다. 나는 당신에게 매우 의존했습니다. 명절에도 인색하지 않으신 시어머니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정기적으로 친척들을 방문한다. 주 모임이 열릴 것이다. 이럴 때면 제가 뒤에서 모든 일을 맡아 끊임없이 음식과 음료를 배달하곤 했어요. 이리저리 움직이다 당연히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전당포처럼 나를 가리켰다. 정말 쓸모없는 아내가 있어서 고민이에요. 그녀의 요리는 형편없고 세심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주가 부족해요. 당신이 인생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윗사람 생각이 날 정도로 자만심이 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친척들 앞에서 계속해서 비꼬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얼굴에 쓴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남편은 내 뒤에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리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당신은 어쨌든 큰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자신의 실적 때문에 항상 나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진로에서 떨어졌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혼할 테니까 이혼해주세요. 보고서를 가져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학대합니다. 계속 견디다 나는 내가 참으면 우리 둘이 그동안 짊어진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무엇보다 이혼이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해질까 두려웠다. 먹는다는 비난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용기가 쇠퇴해 갑니다. 이 순간 내 마음은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나의 정서적 지지자인 나츠미도 잠시 그 자리에 있었다.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평소처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모셨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거의 울리지 않는데 발신자를 보면 벤처 시절 함께 일했던 직원이다. 그 아이가 나에게 연락했다. 그의 이름은 마오입니다. 마오는 대학 시절 후배인데 그 우수성 면에서는 캠퍼스 내 최고 중 한 명이다. 마오 씨는 성격이 온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눈여겨봤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심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어요. 식품 스캔들로 회사를 그만둔 뒤 서로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나를 믿어준 직원 중 한 명 언젠가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마오쩌둥에게서 전화를 받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기쁨이 가득하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오랜만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할 마음이 없어요.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님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후로 저는 사회복귀를 고민해왔습니다. 나는 벤처 시절부터 저축한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을 수 있는 후배와 함께라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오쩌둥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사업주로 일할 때 느꼈던 설렘을 점차 되찾았지만 식품 스캔들로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사회적 신뢰와 평판이 너무 걱정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는 마오쩌둥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마침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결혼한 이후로 저는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히스테리한 비명소리와 나를 향한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시아버지는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 늘 나에게 소리를 지르셨다. 난 이를 끝낼 수가 없어. 그때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어. 미치오 선생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나를 웃게 만들었던 선물의 추억을 떠올리던 중 문득 깨달았다. 란의 시어머니가 그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함께 거기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세요. 움직여. 넌 희생하고 있어. 선물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욕설만 듣고 주변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얼었다. 너무 놀라서 손이 떨리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마치 쳐다보다 삼색낮잠이 부럽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지.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어.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댁의 잔혹한 분위기 속에는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나를 알아보고 칭찬해준 사람이다.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더니 옆에 앉은 남편이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살 것 같다고 말했다. 끝났습니다. 나한테 반대하면 이혼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항상 나와 우리 엄마한테 반대할 수는 없지. 하하, 과거의 영광은 이제 지나갔고 친척들은 시어머니와 그 남편의 입이 험악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그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나의 분노와 후회, 슬픔과 외로움은 커져갑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찰칵하고 찰칵 소리를 내며 나는 한계에 이르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중얼거리다. 글쎄요. 이혼이고 저는 이사갈 거예요. 나는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시아버지도 동의해. 후회는 없었다. 절대 안 돼. 이혼하고 집도 없는 주부인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남편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걸까요? 그 사람은 내가 놀리는 것처럼 웃지만 완전 진지해요. 그 사람은 거기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아직도 이혼하고 싶어. 나는 이혼 서류에 있는 섹션을 작성했고 당신도 서명해야 합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괜찮다고 말했다. 가서 서명하세요. 나는 이 모든 친척들 앞에서 싸움을 벌이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다이스케가 체면을 다 잃은 건 아니잖아. 어차피 진정되면 돌아올 거니까 우리 이혼한 거야. 알림은 한두 개 정도 적어주세요. 남편은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미소가 흘러나온다.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 앞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빨리 나가라. 이 멍청한 여자야. 그래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도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떠난 뒤 늦게 장례식장에 오신 이모님은 이 상황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셨다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줌마 재산이 많아서 이혼하면? 하지만 내 재산은 헛수고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얼마나 행운이 있냐고 물었고 갑자기 내 얼굴은 심각해졌습니다. 나침이 씨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한숨을 쉬며 다니오라고 말했다. 미치오 씨의 재산은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재산 분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해. 나침이 그녀의 태도에 남편의 얼굴은 금세 하얗게 질렸다. 결국 재산을 분할한다면 혼인 전이든 아니든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아, 참 이상한 법이지 않나요? 따릅니다. 죄송하지만 생활비와 고열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유산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안 줄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나 다이스케 씨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직장에서 남편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오만한 태도를 아는 직장 동료 사람들이 나를 하얀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남편의 이중성을 간파하고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 계약을 맺고 기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한 남편은 돌아왔을 때 여전히 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집 청소를 해주세요. 쓰레기 집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아버지와 제가 집안일을 모두 강요당했고 시어머니도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다 남편의 말대로 동네는 온갖 물건과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귀찮은 쓰레기 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외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그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그는 친척들 사이에서 외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의 그의 행동은 이웃들로부터 그가 그를 무례하게 대했다는 소문이 대상이 되었다. 처벌로 그는 등을 찔릴 것입니다. 저의 친척들은 모두 시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을 듣고 시어머니의 언행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내 예산이 맞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무시당하고 더 이상 방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나츠미는 나에게 숙련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남편에게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답답함은 해소되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내 두 발로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나 역시 마왕에게 연락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이 현 회사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이기도 해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인 3고객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단건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자본금과 창업자금이었다. 이 마왕과 내가 만나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나는 이것이 조금 걱정된다. 내가 장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마왕은 어떻게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히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외부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나츠미 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내 유산을 빼앗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마왕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츠미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남편과 함께 있는 외동딸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마왕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 나츠미 씨와 마왕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꼭 끌어안아주는 나츠미 씨. 나는 조용히 물러난다. 변호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 하룻밤 묵어가시길 권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괜찮다. 평소에는 이 집에 잘 안 오던 나츠미가 어쩌다 여기에 오게 된 걸까? 나는 무서워요.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눈으로 회사 사무실로 향하던 중 마오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오세요.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한 일이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 더욱 끔찍한 기분을 느끼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마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직접 행동에 나섰고 나는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게 어때? 나는 그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난 못해. 절대 안 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라고 했어요. 우치아 일행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한 번은 문제에 직면하고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관리자로서 회사를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되살아난 운동력과 전략적 사고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마오와 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려보기로 했어요. 나츠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확실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세요. 법률 전문가인 나츠미를 법적으로 코너링하는 것은 꽤 어려울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와 마오가 나츠미 씨의 만행을 폭로할 힘이 있다면 당신이 올 때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오는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한 대로 나츠미에게 청문회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회사명, 토지명 등 중요한 서류도 인계됐다. 심지어 이 문서도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배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이 다시는 당신 집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으로 기다려보자. 모든 것은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나츠미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서두르다가 패배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안고 도망쳤고 필사적으로 마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마오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마오는 말만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나를 속이고 나와 진짜 사람인 나츠미에게서 돈을 훔쳤습니다. 난 그걸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린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 한순간에 무너진다. 나는 모든 소유물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나를 배신했고 처음부터 가까이 다가와 나를 속이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작했다. 나츠미 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는데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더니 나츠미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연락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나츠미 씨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빨리 감정을 억누르고 내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스노다 실제로 후배 공동주인이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본 및 사업 준비금이 포함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완전 궁지에 몰린 피해자였어요. 나츠미가 성게처럼 행동했을 때 낯익은 목소리로 그렇다면 오늘 밤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는 나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나츠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츠미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왔다. 공동 매니저로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믿었지만 그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아이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츠미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나츠미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마왕을 욕하는군요. 아무리 포커페이스의 변호사라도 딸이 놀림당하는 것은 싫다. 내 진심은 뒤집힐 거라고 확신해. 그러자 나츠미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날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눈부시다. 이것이 나츠미 씨의 본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무서운 눈을 보며 나는 몸을 떨었다. 절대로 줄을 놓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순진한 놈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속고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났기 때문이죠. 뒤에서 줄을 당기는 건 나츠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츠미 씨는 갑자기 악마적인 얼굴로 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반한 여러분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변호사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생을 망칠 수도 있어.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나의 모든 생명과 인맥을 빼앗아 나의 생계 수단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잘됐어. 나츠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나를 보고 신나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상대방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다. 나츠미,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나는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지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떠나려던 참이었다.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이 빠르게 열렸다. 카메라를 든 남자가 튀어나왔다. SNS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더 이상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나츠미 씨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그러다가 나츠미는 자신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우리에게서 충분한 돈을 저축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어요. 너희들은 보진과는 달라. 돈을 벌고 싶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츠미가 의기양양하게 웃었지만 마오가 이어서 말했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츠미 씨의 얼굴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천천히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경외감에 입이 실룩거립니다. 물러서 수년간 쌓아온 변호사로서의 나의 명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의 편이라는 나츠미의 자아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다. 사이였습니다의 영상을 세무서에 보여주면 인생이 끝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늘 멸시받던 딸아이 앞에서도 범죄 행위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한 인간으로서, 한 부모로서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강한 말을 하면 나츠미는 갑자기 화를 내며 공격했다. 나츠미는 내 가슴을 잡고 날뛰기 시작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막고 마삼이라고 부른다. 경찰이 도착했고 나츠미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연행됐다. 나츠미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와 마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당신은 항상 나에게 친절했어요. 합계 나는 내가 사진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또 속아 넘어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네요. 하지만 나는 이런 곳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후배들을 믿었다. 더 이상 배신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더 이상 배신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 마음이 흔들렸고 나는 똑같은 얼굴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악마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는 괜찮아요. 최근에 이모를 못 봤어요. 변호사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꼭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주전자를 켰다. 마왕은 문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도 내 진짜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 중이야긴 침묵 끝에 마왕을 바라보며 입을 연다. 알겠다. 이 마왕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츠미는 자신과 떨어져 살던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뒤를 돌아보다 그러자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지금까지 침묵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 말대로 나는 고바야시 나츠미의 딸이다. 주전자를 얹은 건 나지만 가능하다면 마왕이 되고 싶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장난스럽게 부정하고 농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식품 스캔들을 맡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침묵을 지켰다. 내가 질문하자 마왕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나를 알고 계셨다. 나는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변호사 비용 외에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사람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퉁이를 잘라 패하게 될 것입니다. 마왕에게서 나츠미 씨의 숨겨진 얼굴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친절했어요.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일에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취나 고객의 행복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선배로서 다음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상속세와 유증금을 모두 노인들의 손에 모아 빼앗으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선배에게 연락하라고 명령하셨다. 정말 죄송해요. 마왕은 깊이 고개를 숙여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아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다, 아직 기획 단계이시죠. 내가 묻자 마왕은 미안하다는 듯이 시선을 내리깔았다. 처음에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다.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께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과 깊은 인연을 맺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인품에 이끌려 언젠가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평소라면 믿었던 마왕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것이 함정이라 의심이 넘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졌어요. 니은 식품 스캔들을 마침내 극복하고 기진 가문의 고민도 잠잠해졌습니다. 또 한 번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나 또한 보상으로 포기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츠미에게는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참모장이 주어졌다. 그러자 나츠미는 나에게 남편 회사의 청소 파트를 소개했다. 후배를 다시 데려오니까 모든 게 꼭두각시처럼 연결됐어요. 이렇게 춤을 추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앞으로 마왕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동경영은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하면 생각을 하다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 내부는 지저분한 아키스 내부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신고돼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A씨는 나츠미는 적절한 때에 나타났다. 아키스,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밤은 너랑 같이 지낼까? 시어머니부터 도와주신 마 이모니모. 비록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진짜 어머니이다. 이걸로 끝이라고 속삭이는 마오에게 말해요. 하니
이것이 시작이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걸을 것입니다. 마오와 나는 굳건한 악수를 나눴다. 그는 경영자로서의 신중함과 선견지명으로 유명하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해줬어. 나츠미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츠미의 범행은 오랜 세월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이었다. 그 배신의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취소됐고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탈세 등 흉악. 범죄 사건은 모두 재산 압류 이후 조사됐다. 나는 이 사건은 뉴스에 널리 보도되었고 나츠미는 매일 TV에 등장했습니다. TV와 신문을 통해 연일 보도됐다. 나츠미의 영상은 소셜미디어에도 퍼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진지하게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SNS에 쓰레기로 퍼진 시댁 식구들과 나츠미의 여동생의 기록도 시댁 주소뿐만 아니라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는 정보도 퍼졌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름까지 알려져 있다. 시댁이 쓰레기집으로 변해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 막대기인가요? 아내를 괴롭힌 집안이 최악이라는 팻말이 셀 수 없이 붙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녀를 더욱 쳐다봤다. 이제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소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이따 그곳에서 나는 시어머니와 그녀의 남편이 필사적으로 종이를 찢고 갈기갈기 찢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의 황제였다. 이제는 그걸 잃어버렸으니 진짜 나를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둘은 여전히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쓰레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마오와 함께 시작한 회사는 아주 잘 나가고 있고 서로 도우면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사하는 나츠미에게 내가 준 토지 소유권 증서와 회사 적립금 관련 통지서 모든 지식은 가짜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 둘이서 회사의 철학을 상의하고 결정했다.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강하고 친절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곽스의 회사의 설립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적 발전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여성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내 옆에서 나를